자, 42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일정한 가속도로 회전하는 원판 위에 이렇게 회전하고 있네요. PQ가 고정되어 있다. 자, 회전 중심과 PQ는 일직선 위에 있고 P와 Q의 회전 반지는 각각 R과 ER이다. 자, PQ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지금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니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자, 그럼 등속 원운동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해봅시다. 자, V는 R 오메가. 그리고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그리고 R 오메가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써놓고 풀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정한 각속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일정하겠네요. 그리고 이 P점에서는 잘 봤더니 P점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R 오메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Q점에서의 속도는 우리 V 뭐 프라임이라고 하고 R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죠? ER이 되겠죠? ER 오메가 되겠네요. 두 배가 되겠네요. 두 배. Q점에서의 속도가 두 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속도를 그려보니까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는 일정이에요. 그 상태에서 R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때 가속도 어떻게 되는 거야? R 오메가 제곱이겠지만 얘는 어떻게 될까요? 2R 오메가 제곱.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두 배가 되겠네요. 속도와 가속도가 어떻게 됐다? 둘 다 두 배가 된다. 자, 그럼 기억. 속력은 P가 Q의 두 배이다. Q가 P의 두 배이죠. 거꾸로 썼네요. Q가 P의 두 배이다. 자, 니은 PQ의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렇죠. 둘 다 어디 쪽을 향하죠? 회전 중심을 향하고 있죠. 가속도의 크기는 Q가 P의 두 배이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자, 1번 같은 문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공식을 써놓고 풀어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림은 XY 평면에서 일정한 주기래요. 회전하는 톱니바퀴 위에 고정된 P점 그리고 Q점 회전 중심을 연결한 선이 Y축의 나란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 다 Y축에 이렇게 나란한 순간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이랬을 때 회전 반지름은 Q가 P의 두 배이다. 또 중요한 조건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 P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는 2R이 되겠네요. 자, PQ가 그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먼저 지금 왼쪽 P점에 있는 이 톱니바퀴는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P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테고요. 반면에 오른쪽 Q 어찌 되죠? 이렇게 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를 플러스 X축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X축으로 P점과 Q점에서의 속도의 방향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억. PQ의 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맞네요. 자, 니은 PQ의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둘 다 등속 원운동하기 때문에 둘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회전 중심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아래쪽. 마이너스 Y축으로 둘 다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P와 Q를 비교해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톱니바퀴와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 있죠.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톱니바퀴와 오른쪽에 있는 각속도는 같은 거죠. 자, 요걸 통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될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뭐가 같다고요? 각속도는 같다. 자, 그러면 우리 A는 R분의 V 제곱에서 그리고 R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방금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요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가속도라는 것은 뭐에 관계 있다? 거리에 관계 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R이고 오른쪽은 2R이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가속도가 큰 거예요? Q점이 가속도가 2배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Q가 P의 2배이다. 답은 그래서 D가 틀렸네요. 답은 기억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등속 원운동에서 우리가 중간고사 나온다 그러면 요 정도 정확하게 이해했냐 안 했냐는 정도로 물어보는 정도가 나올 거예요 아마.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영희가 회전 그네를 타고 속력 V로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네의 줄이 연집 방향과 이루는 각은 세타이다. 연집 방향과 이루는 각은 세타이다. 자, 영희의 원운동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만 더 단순화시키겠습니다. 영희를 한 물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렇게 매달려 있죠. 그리고 요때 각을 우리가 얼마라고 그런다고? 세타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희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이 작용할 텐데 중력은 얼마죠? mg가 되겠습니다. mg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한 요것도 적용하겠죠. 뭐죠, 이거? 장력 t도 작용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요 이루는 각은 세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요 장력 t와 요 mg가 작용하는 뭐가 있는 거죠? 바로 구심력 F가 있는 거죠. 이게 구심력 F가 있는 거죠. 그럼 요 부각도 세트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심력이 지금 F가 합력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반지름을 구하려고 봤더니 반지름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지금 V값, G값,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탄젠 테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너무 막막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속 원도식 한번 써봅시다. 자, V는 R 오메가 그리고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그리고 R 오메가 제곱이라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반지름에 대해서 구하는 때 반지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오메가 분의 V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로 보니까 R은 A분의 V 제곱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R에 대해서 표현을 봤더니 이 오메가로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근데 우리 오메가라는 것은 t분의 세타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기 t 값하고 세타 값을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t 값이나 세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당장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걸 한번 봤더니 R은 A분의 V 제곱인데 마찬가지로 V 값은 그대로 쓰면 돼. 근데 A 값이 지금 애매모호하지만 A는 결국 뭐죠? F는 MA에서 A는 M분의 F잖아. 즉 F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 F를 우리가 뭐 한다고?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F라는 값을. 자, F라는 값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세타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뭐 t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사인 세타 곱한 게 뭐 f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 f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탄젠트 세타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탄젠트 세타. 그쵸? 뭐 우리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표현하죠?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지금 f가 되겠네요. 그럼 F는 어떻게 되는 거죠? mg분의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아까 말했던 t는 뭐 t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mg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위에 거는 t로도 표현했는데 t가 없어. 근데 요 아래 거 대입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a를 대입했더니 g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근데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여기 지금 적용할 수가 있잖아. G값도 좀 적용되잖아. 요 값을 대입해서 풀어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상태에서 R을 대입했더니 G
탄젠트 세타분의 V제곱. 바로 답이 나오네? 답 몇 번이죠?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유리관을 통과한 실의 한쪽 끝에 질량이 60g인 고무마개가 연결되어 수평면에서 등속 원동하며 이렇게 등속 원동하며 반대쪽 끝에는 전체 질량이 100g인 추가 연결되어 정지하에 있다. 자, 이 얘기는 막대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끝에는 실을 연결해서 고무마개를 이렇게 등속 원운동시키고 있고 반대쪽 끝에는 100g의 추를 매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리관 끝에서 고무마개까지 얼마만큼 길이가 25cm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힘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그림에서 그 고무가게에 작용하는 힘과 장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유리관이 있고요. 유리관 끝에서 고무마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무마개에 작용하는 중력을 있겠죠? 뭐 이걸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mg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향하는 뭐가 있는 거죠? 장력 T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한쪽 끝은 이렇게 연결되고 나머지 한쪽 끝은 뭐 한다? 추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바로 장력 T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서 이 장력의 크기는 바로 여기서 작용하는 추의 무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마 장력 T와 그리고 고무막의 중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의 선생님이 이 장력 T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T의 연집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Y축에 작용하는 이 T 부분과 이 MG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같아야겠죠. 등속 원운동 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력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니까 얼마였냐면 장력의 크기 아까 추의 무게였잖아요. 그렇죠? mg라는 거죠. m 얼마였어? 0.1. g는 10. 그러니까 얼마야? 1뉴턴이죠? 1뉴턴의 장력이 여기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죠? mg는 0.06에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0.6뉴턴이죠? 그러면 요 장력의 요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6뉴턴이 되겠죠. 그러면 요 수평성분도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수평성분도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6의 제곱 플러스 수평성분 x로 할게. x제곱 루트 씌운 게 얼마가 되는 거야? 10의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야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여기 6636이니까 70이 아니죠. 64가 돼야 되겠죠. 뭐야? 8의 제곱이죠? 아, 그러면 이 X축 성분이 0.8뉴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요게 바로 뭐예요? 바로 안쪽으로 향하는 힘, 바로 구심력이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향한 힘, 구심력이 얼마가 된다고? 0.8뉴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구심력의 크기는 0.6뉴턴이 아니라 0.8뉴턴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원운동의 반지름은 20cm이다. 자, 우리 유리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고무망에 매달려 있는데요.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길이가 25cm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건,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세타에 대해서 곱하면 되는데, 25cm 얼마 곱한 거야? 사인 세타 곱하면 요 값이 나타나겠네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위쪽에서 보시면 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이 세타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1이었고 여기가 0.6이었고 여기가 0.8이었죠? 그러면 얼마야? 0.8이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25 곱하기 0.8은 얼마죠?
20cm가 되는 게 맞겠네요. 아까 전에 풀었던 거 그대로 풀면 돼요. 디귿. 회전 속력은 3분의 2 루트 6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 그대로 쓰면 돼요. V는 R 오메가, A는 뭐 R분의 V 제곱, 그렇죠? 그리고 뭐 V 오메가. 근데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힘, 구심력 F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A가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우리 F는 MA에서 A는 뭐죠? M분의 F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M분의 F 값, 그리고 R분의 V 제곱. 그럼 V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죠? FRM 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 한번 대입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V값 구하려면 V는 루트 뭐 FR 그리고 M 하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 아까 F는 얼마였죠? 0.8이었고요. R은 얼마였죠? 0.2였네요. M은 얼마야? 0.06이 되겠네요. 자,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보면은, 0.28에 16, 0.06.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6분의 6. 그러니까 2, 3, 2, 8, 3분의 8. 그럼 뭐 루트 8, 루트 3, 루트 3, 루트 3, 3분의 2 루트 2에 루트 3이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되겠네요.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등성 원운동 자유자재로 이렇게 적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 물체가 회전하는 수평 원판 끝에 연결된 줄에 매달려 등성 원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얘도 이렇게 들고 있겠네요. 자, 원판의 반지름과 줄의 길이는 L, EL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이루는 각은 세타라고 합니다. 물체의 속력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 주어진 거 했으니까요. 뭐 표현하면 되죠? 힘을 표현하면 되죠? 얼마죠? mg 값으로 아래쪽으로 작용하겠네요. 그리고 이쪽 장력 t가 작용하겠죠. 그리고 뭐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EL이고 요게 L이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요 길이도 L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를 안다면 우리가 반지름을 알 수 있겠네요. 이 원운동하는 반지름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힌트가 주어진 게 여기 EL 값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EL에다가 뭐 곱한 거죠? 사인 세타를 곱한 거래요. 그럼 요 길이는 EL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는 값이 바로 요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 R 구할 수 있죠? 전체 반지름 R은 L 더하기 EL 사인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우리가 F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F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힘의 함량을 표현해보면 뭐 여기 물체의 질량이 있고 이쪽이 뭐 장력 T, 이쪽은 뭐 mg, 그리고 이쪽이 바로 뭐 f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f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f는 뭐가 되는 거죠? mg에다가 뭐 탄젠트 세타로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뭐야? mg분의 f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여튼 뭐 f는 mg 탄젠트 세타라는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력을 물어봤잖아요. v는 r 오메가, 뭐 가속도는 r분의 v 제곱. 그렇죠? 그럼 v 제곱은 뭐 a 곱하기 r. 근데 내가 왜 이걸 표현하냐면 우리가 f가 좀 구했잖아. 바꿔줄 수 있겠죠? 왜?
F는 MA에서 A는 N분의 F잖아. 그러니까 N분의 F에다가 R을 곱한 거죠. 그럼 우리 F값 구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알아쓸게요. V제곱은 N분의 F는 mg 탄젠트 세타에다가 R은 얼마였죠? 요거였죠? L 더하기 2L 사인 세타. 그럼 M값 약분 되죠? 그러면 G 탄젠트 세타에 L 플러스 2L 사인 세타인데 V는 그럼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있나 혹시? 여기 L도 우리 묶을 수 있겠다. GL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2 사인 세타도 맞겠죠?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뭐 있나? GL 탄젠트 세타. 하나 있네. 그리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답 5번 떨어지죠. 자, 결국은 이 문제도 우리 등속 원운동식 그대로 대입해서 조건 찾아가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좀 5문제 선생님이 등속 원운동 문제 풀어봤고요. 우리 중간고사에 나오는 수준은 한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선생님 아직 문제를 안 내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이 이상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여러분 역량 키운다 생각하시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6번부터는 케플러 법칙 문제입니다. 자, 케플러 법칙은 다행히도 계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워낙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분석을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공전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A점은 근일점, B점은 원일점이고요. 이때의 길이를 1AU, 이때의 길이를 3AU니까 타원 중심은으로부터 요 장반경은 얼마 되는 거야? 2AU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평균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소행성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다는 것은 단 지구 공전 궤도의 긴 바지름을 1AU로 한다. 자, 공전 주기는 2년이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케플러 3법칙 기억해요?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에 필요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지구는 1AU래. 근데 얘는 2AU야.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반지름은 2배 되면은 주기는 얼마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t 제곱은 뭐 KA3라고 하자.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몇 배가 2배 된 거야? 얘가 2배가 됐대. 얘가 2배가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같아지려면 2 루트 2배가 돼야지 같아지겠죠. 왜? 얘는 8이 돼야 되잖아. 얘도 제곱해서 8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가 돼야 되죠. 공전 주기는 2년이 아니라 2년보다 더 긴 2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자,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A는 근일점이니까 빨리 지나가고 B는 가장 느리겠죠. A가 B보다 크다. 맞네요. 자, 가속도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의 9배이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F는 뭐 ma잖아. 그치? 근데 가속도는 m분의 F예요. 근데 m 값은 지금 일정한 값이고 결국은 F. 이게 바로 만류 인력이 되는 거죠. 이 만류 인력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 만류 인력 크기 어떻게 구하죠? G R 제곱 스몰의 라지 m인데 얘 어때? 다 일정해. 결국 뭐에 비례한다는 거야? 뭐에 반비례한다는 거야? 거리 제곱이죠. 근데 지금 봤더니 A 같은 경우는 지금 1AU 얘는 3AU 3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나니까 제곱 차이가 나니까 얼마야? 9배 차이가 나야 되죠. A가 B보다 만류력이 9배 크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가속도도 9배 크다는 거죠. 답은 그래서 디귿, 니은 디귿, 케플러 법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7번 그림은 타원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소행성 A와 B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고요. B는 이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P'은 AB의 근일점이고요. Q와 Q'은 AB의 원일점이다. 그랬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오는 것은 자, 지금 아까 방금 이거 얘기했잖아요.
P 프라임은 뭐보다 Q 프라임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요 길이가 더 길다는 얘기는 아까 뭐 그림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뭐가 반지름 누가 더 길다고 반지름을 봤더니 여기서 반지름은 이제 장반경을 얘기하는 거죠. 긴 반지름을 할게요. 그냥 장반경. 이 긴 반지름은 누가 B가 A보다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가 더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모두 주기도 더 길겠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길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길다로 바꿔줘야 됩니다. A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당연하죠. 왜? A는 근율점이니까. 자, 가속도 크기의 최소값은 A가 B보다 작다. 자, 여기서 가속도 크기의 최소값이라는 얘기는 만류인력이 가장 작은 값을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만류인력이 가장 작다는 얘기는 가장 먼 거리를 찾아본다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바로 Q점이 있을 때가 가장 가속도가 작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Q 프라임이 있을 때 가장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과 거리를 봤더니 당연히 뭐가 더 커요? Q 프라임이 더 멀어요. 그 얘기는 Q 프라임 요 B가 갖는 최소값이 A 최소값보다 더 작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Q하고 Q 프라임 중에서 Q 프라임이 Q보다 크잖아. Q 프라임이 Q보다 크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 Q 프라임이 더 그 가속도가 더 작다는 거죠. 왜 만류인력이 멀어지니까 만류인력이 작아지니까 당연히 가속도도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가속도 크기의 최소값은 A가 Q 프라임이 뭐죠? B가 갖는 거죠. A가 B보다 작다라면 틀림이죠. A가 B보다 크다. 자, 요거 여러분들 국어야 국어 언어 영역이야. 이해를 해야 돼. 말을 이해를 하셔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디귿번도 정확히 뭘 물어보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8번. 다음은 블랙홀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별이 흩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은하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블랙홀이 있다고. 이 블랙홀에 의해서 만류력에 의해서 뭐 한다고? 멀어지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가는 전기력이 적절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블랙홀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매우 어렵지만 은하의 중심 근처에서 공전하는 별의 공전지기를 측정하면 블랙홀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왜? 만류력에 의해서 공전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 측정하면은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기억의 질량이 클수록 디귿이 길다. 블랙홀이 클수록, 즉 블랙홀의 질량이 클수록 뭐가 세지는 거죠? 만류인력이 세지는 거죠. 만류인력이 세지니까 뭐가 세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커지는 거죠. 가속도가 커지니까 뭐 하는 거야? 더 빨빨 도는 거죠. 디귿이 길어질까요? 아니죠. 짧아지겠죠. 그래서 기억의 질량이 클수록 디귿이 길다가 아니라 짧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니은에 가까울수록 은하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디귿이 짧아진다. 공전 중엔 점점 짧아진다. 이거 당연한 거죠. 속도가 빨라지니까. 다음 그래서 니은. 이 8번 같은 문제는 엄청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 주위를 등송 오는 동안은 인공위성 A와 그리고 B가 있네요. A의 질량은 M이라고 했고요. B의 질량은 4M입니다. 자, 그리고 원운동 반지름은 얘는 R이라고 했고요. B는 4R이 되겠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속력은 A와 B의 4배이다. 자, 우리 요 케플러 법칙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류 인력이 여기서 뭐로 적용하는 거죠? 구심력으로 적용한다. 만류력 G, R제곱, 스몰 m, 라지 m, 구심력은 R분의 M, V 제곱이 되는 거죠? M값, N값, R값, R값.
그러면 R분의 GM은 V제곱. 그리고 V는 무슨 값? 루트 R분의 GM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G값과 M값은 일정한 값이고 결국 뭐에 의해서 거리 R에 의해서 속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V라는 값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속력은 우리 A와 B 구할 수 있겠죠? 뭐의 B야? 거리의 B야. 거리의 B가 어떻게 얘는 R이고 얘는 4R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차이 나는 거야? 4배가 차이 날까요? 아니죠. A가 B의 2배가 되는 거죠. 틀렸네요. 공전주기는 B가 A의 8배이다. 공전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을 비례한다라고 배웠었죠? 공전주기가 지금 불렸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4배라고 돼 있잖아. 4의 3승. 4의 3승이니까 64예요. 64를 루트 쉰 게 얼마죠? 8이죠? 그러니까 몇 배 차라는 거야? 8배 차라는 거죠. 공전주기는 B가 A의 8배이다. 맞는 말이네요. 자, A와 B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같다. 여기서 말하는 구심력은 뭐랑 같다고요? 만류 인력과 같다라고 했죠? G, R 제곱, 스몰 n, 라지 m에서 G 값 같고 라지 m 값 같아요. 결국은 뭐랑 이 스몰 m 값 받고 R의 제곱이잖아. 근데 A에 비해 B는 4배가 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4의 제곱, R 제곱이 될 테고 M은 몇 배야? 4배죠. 결국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1 되는 거죠? 96기가 같아요? 아니죠. B가 A의 4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 중력의 필요성에 대한 신문 기사의 일부와 그리고 상상도이다. 자,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하는 우주인들의 건강 유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우주정거장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약해진다. 따라서 인공 중력 장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인공 중력 장치에서 우주인이 자연스럽게 서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위해 상상도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이 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워서 관성력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한번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서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아래쪽에 중력이 작용하고 이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중력이 작용하면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다는 의미는 아래 중력이 작용하면은 그에 받는 떠받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에 의해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여기 있잖아. 바닥이 이게 바닥이야 지금. 바닥에서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떠받치는 힘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바닥에 떠받치는 힘이 바로 이거예요. 이 떠받치는 힘이 가장 자연스러운 건 A밖에 없을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 바닥으로부터 이 받는 이 수직항력이 뭐예요? 바로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고 힘이 이제 뭐냐면 이것도 있어야 이게 바로 원심력이거든요. 이거는 뭐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라고? A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면 인터스텔라 마지막 장면 그 아버지가 이제 블랙홀을 통해서 돌아오잖아. 그때 보면은 목성인가? 맞죠? 목성 근처에서 이제 인공으로 뭐 중력 만들어서 막 살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인공 중력 만들 보면은 그 가운데 구심력 작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한번. 그거 보면은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그림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 A와 B의 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는 이렇게 돌고 있고요. B는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자, A와 B의 질량과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고 질량과 P는
이 P는 이 두 궤도가 만나는 점이며 Q와 R은 각각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오는 것은 잘 봤더니 이렇게 A가 돌고 있는 것은 원운동으로 돌고 있고요. B가 돌고 있는 것은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은 봤더니 A, 2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타원의 반지름을 봤더니 여기서 반지름은 장반경이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더니 A, 2A, A, 2A. 지금 원의 반지름과 그리고 타원의 장반경이 어떻다?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반지름이 같잖아. 그러면 뭐가 같은 거죠? 공전 주기가 같은 거야. 왜? 반지름 세제곱에 공전 주기가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이든 뭐 타원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의 주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가 다르냐면 주기는 같지만 면적이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A의 원의 면적과 B의 타원의 면적 중에서 A의 면적이 더 커. 그러면 주기가 같다며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더 많은 면적을 가야 돼. 얘는 더 작은 면적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A의 면적 속도가 B보다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기억, A와 B의 면적 속도의 크기는 같은 게 아니라 A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니은 P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자,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A는 R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바로 대입하려 봤더니 이제 V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같은지 뭐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바꿔 생각하면 편하냐면 우리 구심력은 만류인력과 같잖아. 즉 만류인력 크기 비교하면 돼. 왜? 구심력은 또 우리가 F는 MA에서 A는 M분의 F로 표현할 수 있잖아. 결국 이게 일정하니까 F로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류인력을 봤더니 지금 G, R제곱, 스몰은 라지 M이죠? 그러니까 이 라지 G하고 라지 M은 같아요. 지구 거니까. 그리고 거리도 같아 지금. 그리고 질량도 같다라고 했어. 그리고 만류도 같은 거죠. 구심력도 같은 거죠. 가속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P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같은 거죠. 모두 같다는 거야. 속도도 같다는 거야. P점에서의 A, B의 속도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Q에서 A의 속력은 R에서 B의 속력보다 크다. 자,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라고 했죠. 지금 요 점과 요 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데 다른 게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같은데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뭐가 더 큰 거죠? A가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써놓고 해보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잖아. 이게 같대. 근데 지금 봤더니 A와 B 중에서 뭐가 A가 포텐셜이 더 크대. 그럼 운동 에너지가 더 작은 거죠. 그게 더 느리다는 얘기야. A가 더 느리다는 거죠. A의 속력은 B의 속력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틀렸네. 답은 2번이 되겠죠. 정확히 해석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2번. 다음 표는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으로 타원 운동하는 행성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전 주기는 B가 A의 3루트 3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와 B의 질량을 각각 MA, MB라고 할 때 그때 비율을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동일한 행성을 한 초점, 행성이 이렇게 있고 타원 운동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야. 뭐 A와 B든 모르겠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이거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성이 있고요. A와 B가 이런 식으로 각각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전 주기는 B가 A의 3루트 3배이다. 공전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 세제곱에 비례한다. 자, 3루트 3배 차이 난다는 것은 제곱을 하면 얼마나 난다는 거예요? 9, 3, 27이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A는? 뭐 3, 물으면 3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장반경은 몇 배 차이 난다는 거야? 3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B가 A의 루트 3, 루트 3배라는 얘기는 B가 A의 거리가 3배라는 거죠. 즉, 장반경이 A가 뭐 R이라고 했을 때 B 같은 경우는 3R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A를 봤더니 중력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를 봤더니 9배 차이가 난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3R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을 R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3R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는. 자,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는 4분의 9, 얘는 16분의 9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4배 차이 나네요. 4배 차이 나죠.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된다는 거야?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뭐 S라고 했을 때 얘는 ES가 된다는 얘기죠. 거리가 2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 같은 경우는 이 장반경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R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장반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장반경이 몇 배 차이 난다고? 3배 차이 난다고 했어. 이것 중에 3배 차이 난다고 했어. B는 A의 3배라고 했어요. 곱하기 3한 개, 이거는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R에다가 3배 된 게 1.5S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6R에 1.5S. 그래서 이걸 정리하니까 S는 4R이다. 오케이? 그리고 우리 중력의 최대값 한번 봤더니 A는 9F0, B는 4분의 9F0죠? 요게 몇 배 차이 난다는 거야? 4배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만류인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만류인력을 우리가 따져보니까 A를 따져보니까 R 제곱 G 라지 M 스몰 m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얼마? B의 4배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B의 거리는 아까 4R이라고 했으니까 4R의 제곱 그리고 G 라지 M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 뭘 알려고 하는 거야? 요거와 요거 비율이잖아. 다 정리하면 돼, 그냥. 라지 M, R제곱에서 16되고, 자, 이거 얼마나 하는 거야, 지금? MA는 4분의 1, NB가 되는 거죠. 그러면 MB분의 MA는 4분의 1.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등속 원운도랑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세요.